네, 지금 외국인들은 2019년 1월 이후로 또 최장기간 국내 증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로의 유입 매력이 그만큼 또 커졌다라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에 힘입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를 우리는 미리 알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이 시간에도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루멘스. 네, 잠시 후에 말미하고요. 네, 종목 리뷰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얼굴을 보자마자 루멘스가 갑자기 딱 놀랐어요. 네, 이제 제가 루멘스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도 좋고요. 그냥 뭐 내 계좌에 있는 종목 아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외국인들을 따라서 또 뭘 사면 좋을지 등등 이런 내용도 상담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027-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역시 나침판이다라고 오늘의 주제를 꼽아주셨는데 뭐 환율 얘기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해드렸잖아요. 네. 매일매일 하면서 제가 원화 네. 강세를 즐기자고 하면서 최근에는 제가 좀 환율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네. 이것은 외국인의 어떤 이 수급 상황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확실히 좀 환율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 오히려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또 자연스러운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 쪽에 그런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일단 오늘은 환율 여행을 먼저 떠나시죠. 환율 차트를 먼저 보시면 어제 환율이 급반등을 했어요. 급반등을 했습니다. 무려 12원이 급반등해서 1115원대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1,100원대에서는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반등 작용이 나오고 뭐 이것은 이제 최근에 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환율을 언급을 하면서 좀 이제 구두 개입을 했던 측면들도 네. 있지만 사실 뭐 그 여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결국엔 지지를 받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환율이 더 이상 1,100원을 하향이탈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 이제 반등이 이제 바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자, 결국에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그렇게 코스피를 많이 사고 11월 들어서도 5조 원 넘게 그렇게 쓸어 담아주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현저하게 둔화된 네.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바다 건너서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오는 어떤 자금의 유입 속도도 분명히 둔화될 것이고 그러면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급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한정된 자산으로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네. 보다 액티브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코스닥.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냐 뭐 트리플 A냐 뭐 저는 사실 코스닥 마이너리그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굳이 뭐 표현하자면은 뭐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 정도는 뭐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수급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다. 요게 이제 최근 제가 뭐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스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대 전후에서 횡보를 계속 하는데 어제 드디어 좀 위로 이제 고개를 살짝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고점이 이제 900포인트대가 이제 한 4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관건이죠. 여기서 이제 900포인트 상징적이잖아요. 네. 요걸 이제 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더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은 이제 그저께는 2,500억 굉장히 강한 매수를 해줬는데 어제는 좀 돈이 부족했는지 코스닥을 146억밖에 손매수하지 않았습니다만 업종별로 뜯어보면 IT를 무려 515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을 146억을 샀는데 IT 업종을 500억 넘게 샀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외국인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단기적으로 좀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IT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또 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 37억 정도 매도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연속 매도가 나오느냐 이제 요런 어떤 그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 참고하시라고 요건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도 보실 코스닥을 거죠? 먼저 네. 본 거죠. 코스닥이 더 중요하니까. 네. 자, 코스피는 역시 뭐 환율이 이러니까 당장에 좀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어제도 외국인이 코스피를 한 1,000억 정도 이제 매수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이전보다는 많이 좀 실탄이 떨어진 그런 모습을 강도가 조금 약해지긴 분명히 좀 했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어제 이제 코스피에서도 IT를 제일 많이 샀어요. 이제 한 390억, 한 400억 정도를 샀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샀던 의약품을 183억 매도. 그러니까 역시 큰 뭐 규모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코스닥과 더불어서 어제는 외국인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약간 매도를 보였다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느냐 아니면 오늘만 팔고 그러니까 어제만 팔고 오늘 다시 사느냐. 그러니까 요런 어떤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께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은 뭐 군웅할 것이다라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종목별로 활발한 뭐 테마주도 올라가고 언택트나 컨택트도 뭐 순서를 바꿔가면서 뭐 등락을 반복하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정말 내가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 바이오 쪽에서는 또 수익률이 좋은 네. 또 그런 섹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엔 좀 IT가 여러분들께는 가장 좀 편안한 수익내기가 가장 좋은 섹터라는 것은 어제 시장 흐름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 등을 봤을 때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자, 종목도 한번 보시죠. 제가 어제 대형 IT주 대비해서는 중소형 IT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원익 IPS 한번 볼게요. 원익 IPS도 다시 한번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같이 갔잖아요. 그동안에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보조를 맞추는 작용들이 나타났다. 왜?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SK하이닉스 거의 신고가.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서 가는 동생들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용들이 지금 중소형 IT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유진테크 역시도 신고가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바로 대형 IT주가 한번 끌어주고 후속 작용으로 중소형 IT주가 이제 따라가는 이런 것이고요. 물론 이제 주도하는 쪽에서 이제 이런 어떤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러니까 저는 유진테크를 보면 항상 측은한 AP 시스템, 그죠? 네. 아래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추세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IT주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전망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코스닥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담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로 끝번호 2573님이 코리아센터 궁금하다라고 또 문의를 주셨어요. 요즘에 뭐 아마존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또 주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코리아센터가 신주 상장 예정일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고요. 끝번호 0116님께서는 부강약품 오늘 또 상담을 원한다라고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서두에 이제 루멘스 오늘 꼭 짚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 2,300원 달성을 하게 됐어요. 예, 네. 뭐 기분 좋네요. 예. 좋죠. 예, 우리 네. 뭐 퍼스트 클래스 포트에서 네. 다른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에 허우적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표면적으로 보면 역시 루멘스 혼자 다 해먹고 있어요. 뭐 보면 혼자서 뭐 포트 수익률을 다 끌어올리고 있는데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11월 5일에 패자부활전으로 다시 편입을 했죠. 근데 편입하자마자 실망시키지 않고 뭐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1차 목표가인 2,000원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2,300원 역시도 어제 달성을 하고 또 종가상으로도 2차 목표가 위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종목이 참 편안한 게 어디 한번 네. 변동성이 없잖아요. 여기 요런 윗꼬리 같은 게 길게 달리면서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시세가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종가를 고가 쪽으로 좀 이제 밀어붙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뭐 밑에서 사놨다가 뭐 급등 나오면 얼렁 팔고 도망가고 이런 성격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에서 너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자동차용 전장 LED가 실적을 견인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향 미니 LED TV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로 장착이 돼. 이거 두 가지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산업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디스플레이 쪽에 걸려 있는 미래 먹거리는 역시 이제 마이크로 네. LED다 이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멘스 차트를 한번 보는 김에 서울 반도체 한번 볼게요. 서울 반도체. 오,
또. 네. 사실 과거에 이거 보세요. 서울반도체는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최근에 좀 쉬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루멘스와 서울반도체는 불과 한 10년 전 뭐 그쯤 될 거예요. 그쯤만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LED의 어떤 쌍두마차. 그러니까 LED라고 하면은 서울반도체, 루멘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는데 서울반도체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어떤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잊혀져가는 그런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쪽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백라이트 유닛을 너무 이제 판가 이제 인하 압력 때문에 최근에 또 대규모 적자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제 버려져 있는 그런 종목 같은 녀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다시 이제 좀 LED의 명과로 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회를 좀 맞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멘스는 솔직히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이걸 더 올릴지 말지 좀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네. 2차 목표가까지 왔네요. 아니요,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더 올리실 거예요? 예, 이거 뭐 히딩크 감독의 명언 있잖아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차트잖아요. 제가 일부러 매물대 보시게 되면 네. 2,300원까지는 별다른 매물대가 없어서 올라왔는데 이 위에 이제 한 2,500원 구간, 2,600원 구간부터는 매물대가 다시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파죽제세로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로 보더라도 결국엔 이 종목이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정말 매물대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가격대가 현재는 거의 뭐 2,700원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비어 있는 공간은 이 정도의 탄력이라면 저는 한 번 더 좀 트라이를 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게 쓰리고 2,600원으로 상향하고요. 네. 2,600원으로.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네. 저는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유자 영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루멘스 지금 사도 됩니까? 저 이런 질문은 제가 화가 납니다. 예, 이런 질문은 제가 화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가격이 낮을 때 루멘스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접근 안 하시고 이제 뭐 저한테 지금 사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건 이거는 여러분 이건 저를 좀 많이 좀 서운하게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루멘스는 이미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종목이나 아직 우리 퍼스트 클래스 포트 내에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들 쪽에서 기회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루멘스를 잘 잡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한 번 더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유튜브에도 루멘스 정말 감사하다고 과장님한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추격 매수 절대 안 되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목표 주가는 2,6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한 번 수익을 잘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은 뭐 루멘스가 지금 계속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기는 하는데 포트가 한 자리 이제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네. 5종목인데 4종목 갖고 금강공업을 네. 빼고 지금 뭘 집어넣으려고 고민을 하는데 네. 뭐 여기서 뭐 제2의 루멘스냐 루멘스 후속이냐 이런 표현 안 하고 그냥 솔직 네. 담백하게 그냥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좀 이제 가지고 오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눈에 네. 보이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가지고 오겠다.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확률이 높은 타이밍에 보고 있는 건 몇 개 있죠. 근데 가장 확률이 높을 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니까 방송을 계속 그러니까 제 방송 다 좋아하시는데 종목을 너무 안 갖고 온다고 서운해하시는데 네. 저는 가장 확률이 높을 때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면 얘가 웬일로 종목을 이제 이럴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의 로맨스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타이틀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어떤 종목들이 또 접수가 됐는지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코리아 센터랑 부강약품 앞서 말씀드렸고요. CJN 또 문의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파미셀의 주가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셨고요. 11월 말쯤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 안에서 또 주목하면 좋을 만한 업종을 골라달라고 또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또 오늘 접수된 상담에 대해서 코멘트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조성호 과장님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